안녕하십니까. 통합사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자본주의와 그리고 그 역사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오늘 주제는 합리적 선택의 의미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 거 확인해 볼게요. 자본주의 초기 단계는 주로 상품의 유통 과정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그렇죠. 상업 자본주의입니다. 첫 번째 단계였죠. 그죠? 장사를 하는 거. 자, 두 번째, 산업 자본주의 국가들은 뭐를 근거로 국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를 추구하였죠? 그렇죠. 아담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를 근거로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을 움직이기 때문에 국가는 개입하지 마라 라는 거. 이게 바로 뭐였죠? 산업 자본주의 두 번째 단계였죠. 자, 오늘은 그러면 합리적 선택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한계는 무엇인가 라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들은 희소성, 기회비용, 편익, 합리적 선택입니다. 자, 먼저 도입 볼게요. 왕자님을 만나려면 2다리가 필요해요.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대신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놓아야 한다. 네, 목소리 대신 다리를 갖고 사람이 되겠어요. 왕자님, 저예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니 왕자님께 말을 걸 수가 없잖아.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내가 인어공주였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목소리를 잃어버리는 거는 너무 크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람이 되는 것을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인어공주는 너무 이 왕자를 사랑하니까 2다리를 얻었죠. 그쵸? 그리고 목소리를 포기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이 포기하는 것, 어떤 하나를 선택할 때 다른 것을 포기를 하잖아요. 이 포기하는 것의 가치를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인어공주의 선택은 합리적이었을까요? 그쵸?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선생님은 비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인간은 당연히 욕구는 많죠. 인어공주처럼 다리도 갖고 싶어요. 그쵸? 그리고 왕자의 사랑도 얻고 싶어요. 인간이 되어서. 그런데 부족해요. 자원은 현실적으로. 그래서 희소하잖아요. 희소성.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모든 상황에서 인간은 포기가 있습니다. 포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기하는 것의 가치가 적을수록 우리는 합리적 선택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인어공주는 우리가 결론을 알아서, 결말을 알아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죽게 되잖아요. 물거품으로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러한 선택은 합리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쵸? 이처럼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욕구가 있지만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쵸? 수업 시간에 잠을 자면서 공부를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대학에 진학을 하면서 취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어떻게 이 한정된 자원을 활용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이 선택은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합리적인 선택이어야지 됩니다. 그쵸? 그래서 1번 합리적 선택이란 무엇일까? 선택을 해야 되는 까닭. 선택을 안 하고 뭐 엄청난 재벌, 세계 1위의 재벌도 선택은 하잖아요. 왜냐하면 욕구는 끝이 없어요. 부족한 자원의 부족성, 희소성 때문에 선택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이 합리적 선택은 편익, 이건 뭐냐면 선택을 통해 얻게 되는 주관적인 만족감인데 이 만족감이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클 때 우리는 합리적 선택이라고 합니다. 아까 인어공주는
두 다리를 얻고 목소리를 잃어버려도 그것이 합리적 선택이라고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기회비용을 꼭 고려를 해야 되는데 기회비용은 내가 선택을 함으로써 포기한 것의 가치입니다. 내가 만약 취업을 한다면 나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게 되죠. 그러면 이게 더 작아야겠죠. 가치가. 포기한 가치가 작아야지 나는 편익이 더 커지게 됩니다. 이처럼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3개 이상일 때에 우리가 포기를 했어요. 포기한 것 중에서 가장 아까운 거 있죠. 제일 큰 거. 아, 진짜 고민돼. 근데 나 이거 포기해야 돼. 그것을 기회비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기회비용은 명시적인 비용, 한마디로 딱 보이는 거, 그리고 화폐로 지출하진 않지만 발생하는 딱 보이지 않아요. 명확하게 보이지 않지만 암묵적인 비용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뒤에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암묵적 비용과 명시적 비용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식당을 운영하는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교과서에 나온 건데 5일 동안 해외여행을 가게 돼요. 그러면 이때 해외여행 경비로 쓴 돈이 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때 200만 원을 포기하고 뭐 하는 거예요? 여행을 얻는 거잖아요. 그쵸? 나는 여행이라는 즐거움을 얻고 난 200만 원을 거기에 지불하는 거잖아요. 그럼 기회비용이 얼마예요? 200만 원이죠. 그러면 200만 원에서 끝나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여행을 갈 동안 5일 동안 장사를 안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매출을 포기를 하겠죠. 근데 5일 동안 식당에서 벌 수 있는 수입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명시적인 기회비용은 아까 여행 대신 내는 돈 200이고 내가 여행을 함으로써 포기하는 거 있잖아요. 매출. 그게 100이잖아요. 이 두 개를 합쳐야 돼요. 이 두 개를 합치면 기회비용은 얼마가 돼요? 3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함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통합사회 수업 시간에 잠을 잤어요. 그러면 그 시간에 수업을 그냥 못하는 거냐? 아니지. 그것 때문에 뭘 하게 돼요? 시험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죠. 그러면 또 뭐 하게 돼요? 내가 원했던 대학에 예를 들면 몇 점 차이로 떨어질 수 있잖아요. 암묵적 비용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선택을 할 때 뭘 포기하지? 내가 이거 포기하는 거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그 안에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합친 게 기회비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합리적 선택을 왜 해야 되냐? 당연히 내가 최적의 선택을 해야지 나한테 이익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기회비용과 편익을 철저히 분석을 해서 제일 큰 편익을 얻을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아까 선생님 설명했던 기회비용이고요. 둘 다 고려해야 되는 이유는 직접 화폐로 내는 명시적 비용뿐만 아니라 암묵적 비용도 같이 들어있다는 거. 모든 선택에는. 자, 그런데 합리적 선택을 하다 보면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내가 내 이익만 한마디로 내 이익만 막 추구하다 보면 친구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서 경제적으로 합리적 선택을 추구하다 보면 여기 경제적 효율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공공의 이익은 잊어버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지금 뭐 주택값을 잡기 위해서 부동산 정책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해서 뭐 불법적으로 그죠? 규범을 그냥 지키지 않고 막 집을 사요. 공공의 이익 필요 없어요. 그냥 나는 그냥 경제적으로 내가 돈 벌면 된다. 한마디로 그거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공공한테 불이익을 줄 수 있죠. 나라에. 그리고 내가 사는 이 삶의 공동체에. 그리고 효율성과 함께 공공성을 이제 고려를 해야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옛날에 뭐 독점하는 거 있죠. 시장을 독점하는 거. 그 다음에 담합. 나중에 나올 건데 그 예를 들어서 석유업체에서 뭐 A라는 석유업체, B라는 석유업체가 서로 경쟁하다 보면 그게 너무 낭비가 크니까 야 우리 그냥 1760원에 맞추자라고 해서 가격을 정해. 자기들끼리. 그래가지고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소비자로서 더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그 시장의 자유로운 그 시장을 방해하는 행동,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효율성을 너무 추구하다 보면 공공성을 이제 잊어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 우체국이 이제 손님이 별로 없는 그 시골에 있는 우체국을 없애요. 왜냐면 운영이 힘드니까, 효율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노약자들이나 장애인들은 버스 타고 우체국까지 20분 동안 나가야 돼요. 그쵸? 이거 왜 그래요? 그냥 돈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돈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쵸? 불편을 겪게 되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합리적 의사의 결정 단계는 이렇게 쭉 한번 보시고 선택을 할 때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핸드폰을 만약 살 거예요. 살 때 우리가 이러한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표를 한번 작성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A사는 실용성은 30점이야. 근데 디자인은 별로야. 그리고 가격은 괜찮아. 점수 좋아. 근데 브랜드는 좀 떨어지고 AS는 좀 약하고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점수를 쭉 해봤을 때 무슨 사가 제일 좋아요? 그쵸. 제일 점수 높은 게 C사잖아요. 그쵸. C사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되겠죠. 그쵸. 그리고 C사를 선택을 했을 때 기회비용은 어떻게 돼요? 기회비용? 포기한 게 뭐예요? C사를 선택을 했어요. 포기한 게 A사, B사, D사를 포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세 개가 포기한 것 중에서 제일 큰 게 기회비용이었으니까 B사 제품에 대한 가치가 기회비용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기 전에 내가 핸드폰을 살 때나 그리고 뭐 노트북을 살 때나 물건을 살 때 이렇게 점수를 한번 해보시고 내가 B사를 포기하고 C사를 선택하는 거 합리적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신중하게 구매를 하고 뿐만 아니라 무슨 경제적인 구매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어떤 선택을 할 때 내가 이거 포기하는 게 뭐지? 라는 기회비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선택할 때 훨씬 더 신중할 수 있고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합리적인 선택 여러분에게 좋은 그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합리적인 선택을 하신 여러분 수업을 듣고 있잖아요. 그쵸? 원격 수업을 PC방 가서 놀고 싶지만 그쵸?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합리적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우리 정리해 볼게요. 합리적 선택은 이거는 별표 해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하죠. 뭐가 더 커야 돼요? 저 포기하는 기회비용보다 편익이 더 커야겠죠. 그리고 합리적 선택을 하다 보면 놓칠 수 있는 거, 공공의 이익이나 규범 준수를 간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꼭 기억을 하시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